노무현 전 대통령을 허풍쟁이로 만들 것이냐 혹은 선각자로 만들 것이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흥미로운 외신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밌네요. 어떤 외신이에요? 미국의 그 The Atlantic이라는 매체의 19일자 보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빙기 이때 그 닉슨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수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 전향적인 정책을 했던 그런 걸 일컬어서 거울 이미지. 다시 말하면은 보수 정치인이 진보적인 정책을 펼 경우에 보수의 우려도 잠재우고 그리고 진보의 환영도 받는다 이런 뜻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반대 방향으로 거울 이미지. 그러니까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단호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경우에 진보의 지지도 받으면서 보수의 우려도 잠재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위기 해결할 적임자일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 햇볕 정책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 투트랙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진영의 모두에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일을 해낼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의 사드 체계에 의해 한국 배치 문제를 다뤘다는 태도를 보면은 미중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에 매우 능수능란함을 보여준다. 양쪽 다 만족시키는 어떤 균형자.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허풍쟁이나 선각자 이건 왜 나오는 맥락이에요? 읽어드리면요.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영내의 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그 노 대통령이 이 발언이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비웃음을 샀다. 그런데 이 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한국을 노 전 대통령이 예언했던 바로 그 역할로 격상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모시던 보수를 망상적 허풍쟁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선견지명을 가진 선각자로 만들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선견지명을 가진 선각자가 되는 거고 노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망상적 허풍쟁이로 만들고 참 중차대한 임무 앞에 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의 구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북 대화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고 기대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한국 신임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원하는 주요 이유 3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3가지가 첫 번째가요. 북한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도 한국에겐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뭐 두말을 여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재 조치는 북한의 행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들으면서 이미 수년째 제재했지만 미사일 핵실험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전에 그 대화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 과거에 이제 성과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역시 2016년도에 대화를 촉구한 남쪽을 향해서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남북 대화 복귀를 지지한 한국의 응답자 비율이 76.9%에 근접했다. 이렇게 한 또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여러 좋지 않은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최선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듯하다. 대화가 그나마 최선의 옵션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대화 제안을 해놨는데 그 군사회담은 이제 내일 하자고 제안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 남북 간에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악순환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악순환 말고 선순환이라는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이게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매체인데요. 전통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렇죠. 북한과의 선순환 조성.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설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악순환을 끊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근거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외교. 이게 작은 외교. 예. 옛날에 헨리 키신저 장관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인내를 갖고 이점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또 한 그 수브라마니암 자이산 카르라고 하는 외교 수석 차관의 말을 빌어서 우리는 사태에 대한 대응에 만족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 얘기죠. 아니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때로는 주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면서 골마 터지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역사의 교훈의 토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런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설을 해놓은 기사네요.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론들이네요. 그렇죠. 네. 특히 중화권 언론 그리고 러시아 쪽 언론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당연히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쪽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콩의 그 대공보라는 매체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제 쓴 글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돼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말이죠.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 주도하에 여러 외교 회담 프레임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근데 이 한국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또 미국이다. 이렇게 홍콩 매체가 또 얘기를 했네요. 미국이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미국 입장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 네. 우리는 아무래도 제재와 협상이라는 투트랙 중에서 협상 제안을 막 하는데 미국은 그거 한국 정부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논평을 냈잖아요. 네. 조금 못마땅하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아직은 지금 그 대화할 형국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추진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 정부하고 미국 언론하고는 또 입장이 물론 조금 다르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일본 쪽에서도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제안 좋은데 미일과의 연계는 잊지 말기를이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대화 제안하는 거 뭐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공동 보조 맞춰라.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 쪽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 제의하네. 좋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응답을 안 하니 말이에요. 아직 응답을 안 하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중에 지금 그 유럽은 어떠냐? 유럽 같은 경우에 개별 국가들하고 또 유럽 연합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이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 어린 눈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유럽 연합이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이 남북한 문제의 중재자. 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그 19일자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 유럽 중에서도 그 북유럽, 스웨덴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 평화 해결사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모리게니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 EU에서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의 이니셔티브라고 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긍정적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주인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유럽 연합이 그런 이야기를 르몽드 기사가 또 싣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도 대화에는 좀 찬성하는 분위기네요. 그 점에서 미국, 일본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외신들의 반응 지금까지 쭉 정리해 보신 걸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이니셔티브 주도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 그러나 동시에 한미일 즉 미국과의 공조에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양쪽 측면으로 구분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한반도 문제가 미국하고 공조합니다만 미국한테는 위협 정도의 문제지만 우리한테는 뭐 민족 존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하고 우리 이익하고는 뭐 똑같다고는 생각은 우리가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사 좀 의미 있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사 제목이 홍콩발 기사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의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알려진 것 이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일치한다? 제목이거든요. 예. 미국과 중국이 항상 북한 문제를 놓고 다투는데 그렇죠. 뭐가 일치한다는 이게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일치한다는 것이냐 예. 하고 봤더니 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3년에 그 골드만삭스의 IBD CEO 연례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은 확실히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똑같다. 일치한다. 네, 이미 중국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클린턴 장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클린턴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반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둘이 일치하고 있다.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의 경우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했다. 상당히 양호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김정은의 경우는 중국에게도 또 미국에게도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7월 16일자 기사에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남북 통일을 바라는 건 사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변 열강들은 다 안 바라는 거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아주 꼭 이건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기사로군요. 또 다른 좀 주목될 만한 외신 뭐 없을까요? 너무 좀 딱딱한 기사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시원한 음악 이야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좋아요. 뭡니까? 한국 문화 좋아하는 대륙. 남미를 빼놓을 수 없죠. 예. 거기도 한류 열풍이 아주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한류 열풍에서 뭐 남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매체가 우리나라 뭐 거의 전설의 기타리스트죠. 이 신중현 씨를 소개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신중현 씨를? 네.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휴가 그리고 시크한 한국의 락 이런 제목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캄보디아는 그냥 아르헨티나 어떤 지명 이름이고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영화 뭐 매운 소스 이제 고추장을 얘기하겠죠. K-팝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남한의 경우는 북한과 달리 아르헨티나와 항상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유대감일까 봤는데 이런 물론 장난스러운 표현입니다. 예. 86년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 다리를 걷어찬 한국 수비수에 대한 감정은 좀 접어두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무슨 그 드라마에서 한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티타네스 어넬 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드라마였던 모양인데 아르헨티나 드라마에 한국 사람이 출연을 한 모양이군요. 예, 그러면서 그게 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된 사람들의 경우는 다들 기억하는 아마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있을 당시에 한국에서는 신중현이라고 하는 락의 대부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대통령이 박정희가 그 자신의 영예를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5번이나 그는 거부를 했다. 대신에 신중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서 매우 광대한 노래를 작곡하여 제출하기를 택했다. 특정 통치자나 그 어떤 인간적인 연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천공에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견지에서 그 노래 제목은 아름다운 강산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노래로 해서 그는 3가지를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강산이 참 대단한 명곡이죠. 대곡이죠. 두 번째는 정부의 박해. 세 번째는 실직. 그러면서 75년도에 투옥이 됐고 고문을 당했다. 어둠이 지나고 몇십 년 후 그의 음악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칭송하는 노래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5번이나 거절하면서 대신 제출한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런 사실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이런 걸 들으니까 더 재미있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지구의 반대 끝의 나라에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있는데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의 사드 체계에 의해 한국 배치 문제를 다뤘다는 태도를 보면은 미중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에 매우 능수능란함을 보여준다. 양쪽 다 만족시키는 어떤 균형자.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허풍쟁이나 선각자 이건 왜 나오는 맥락이에요? 읽어드리면요.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영내의 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당시 그 노 대통령이 이 발언이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비웃음을 샀다. 그런데 이 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한국을 노 전 대통령이 예언했던 바로 그 역할로 격상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모시던 보수를 망상적 허풍쟁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선견 지명을 가진 선각자로 만들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선견 지명을 가진 선각자가 되는 거고 노 전 대통령이 네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망상적 허풍쟁이로 만들고 참 중차대한 임무 앞에 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의 구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북 대화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고 기대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한국 신임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원하는 주요 이유 3가지. 3가지.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3가지가 첫 번째가요. 북한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도 한국에겐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두말을 여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재 조치는 북한의 행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들으면서 이미 수년째 제재했지만 미사일 핵실험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받는다 이런 뜻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반대 방향으로 거울 이미지 그러니까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단호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경우에 진보의 지지도 받으면서 보수의 우려도 잠재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위기 해결할 적임자일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 햇볕 정책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 투트랙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진영의 모두에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일을 해낼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허풍쟁이로 만들 것이냐 혹은 선각자로 만들 것이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흥미로운 외신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밌네요. 어떤 외신이에요? 미국의 그 The Atlantic이라는 매체의 19일자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빙기 이때 그 닉슨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수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 전향적인 정책을 했던 그런 걸 일컬어서 거울 이미지. 다시 말하면은 보수 정치인이 진보적인 정책을 펼 경우에 보수의 우려도 잠재우고 그리고 진보의 환영도